안녕하십니까. 지구여행가 깍두기입니다. 오늘은 S&P 500 ETF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로 올랐습니다. 7,000을 돌파해서 7,100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한 것이 2022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4년 4개월을 놀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을 한 것이 아니고 은퇴를 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 노동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2022년 12월 31일 29년 다닌 회사를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경에 이제 퇴직금하고 명예 희망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S&P 500 ETF에 투자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기로 유명한 성산포에서 한 달, 그 다음에 서귀포에서 한 달, 그 다음에 제주시에서 한 달. 제주시 용담 3동이라고 공항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였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는 제주에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떠다니는지 아주 체감을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비행기 이륙하는 그런 소리 때문에 하루 종일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좋을 정도로 비행기 소음이 아주 심하더군요. 그리고 제주 3달 살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코타키나발루로 갔습니다. 코타키나발루에 가서 한 달, 그 다음에 쿠알라룸푸르 한 달, 그 다음에 싱가포르 옆에 있는 조호바루에서 한 달, 그리고 태국으로 건너갔죠. 태국 방콕에서 한 달, 그 다음 푸켓 한 달, 치앙마이 한 달, 이렇게 6달을 살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게 항상 남자들은 로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강원도 정선 산골에 월 20만 원짜리 흙집이 있다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갔습니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갔는데 딱 보름 만에 15일만 살고 서울로 왔습니다. 제 체질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필리핀 세부로 가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뭐 yes, no 이런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바기오에 가서 스파르타 집중 영어 코스 한 달짜리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한 달 여행하고 튀르키예 한 달, 그 다음에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한 달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아르메니아를 여행할 때 그 세반호수라는 곳에서 대구에서 온 32살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이 저에게 조언을 하기를 오토바이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라. 그래서 이제 기구를 한 다음에 일단 우리나라 국가 시험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없어진 사법 시험보다도 더 따기 어려운 2종 소형, 그러니까 오토바이 면허를 땄습니다.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베트남 북부, 중국하고 국경을 대고 있는 그 북부 쪽에 가서 사파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장에서 3박 4일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노이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님빈, 그 다음에 까빠, 그 다음에 마이쩌우, 그렇게 또 한 달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끝내고 나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2달 고민을 한 끝에 필리핀 보홀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을 땄습니다. 오픈워터하고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자격을 따고요. 그 다음에 푸에르토 프린세사, 엘리도, 코론을 여행을 했고, 보라카이, 그 다음에 두마게티, 이런 곳을 여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61번의 바닷속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리를 한 달 여행을 했고요. 발리 여행도 참 좋았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우붓 이런 데보다는 좀 멀리 갔죠. 그래서 예전에 윤식당 촬영을 했던 길리 섬이라는 곳, 발리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 간 것 같아요. 그 정도 갔고, 그 다음에 아메드라는 곳, 발리의 약간 북부 쪽인데 아메드라는 곳도 가고, 어쨌든 한 달 동안 발리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또 한 달 여행을 했죠. 그리고 필리핀 시아르가오에 가서 서핑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4년 4개월을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하면서 S&P 500에 제가 이제 제 자산의 50%를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S&P 500 지수가 얼마였느냐? 3,900에서 4,000을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제 한 지금 7,000이 됐죠. 7,000이 돼서 제가 당시에 S&P 500 ETF는 달러로 직접 투자하지 않고 원화로 투자하는 상품이었는데, 타이거 S&P 500을 가지고 있다가 소울 S&P 500으로 바꿨습니다. 소울은 이제 신한투자에서 만든 상품인데, 그게 2022년 6월 달에 나왔고, 제가 거기에다가 자산을 넣은 건 2023년 한 3, 4월 정도 될 겁니다. 그 소울 미국 S&P 500 ETF는 S&P 500 ETF가 석 달에 한 번씩, 많지는 않지만 분배금을 줍니다. 근데 이 소울 미국 S&P 500 ETF는 그 분배금을 3개월마다가 아닌 월 단위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은퇴를 했으니까 매월 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제 자산을 정리를 해서 일부분을 소울 미국 S&P 500 ETF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매입한 평균가가 1,85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해서, 오늘 아직 4월 20일 월요일인데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한 21,600원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100%는 안 되고 한 7, 8%, 얼추 한 2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유튜브에도 하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기도 하고 싶다. S&P 500에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면 되느냐, 이런 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S&P 500은 달러로도 투자할 수도 있고 원화로도 투자할 수도 있고, 원화를 투자하는 것은 이런 상품이 있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반응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 안 좋은 상황,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주식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S&P 500이 신고가를 돌파했다, 7,000을 넘겼다, 삼성전자가 얼마큼 올랐다, 하이닉스가 얼마큼 올랐다, 주식이 화랑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치 당장이라도 주식에 뛰어들 것처럼 관심을 보입니다. 그랬다가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살려고 했는데 신고점을 뚫었으니까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못 사겠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저는 4년 4개월 동안 이렇게 뭐 여행하고 뭐 다이빙하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녔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 안 하고 주식에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냥 묻어놓고 4년 동안 제 일상, 제 은퇴 생활의 버킷리스트를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 S&P 500이 7천이 가 있고 제 수익률은 한 90%를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주말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뭐 협상을 해가지고 뭐 호르무즈를 개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난 주말 토요일 아침에 미국 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죠. 모든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나스닥 100도 오르고 다 올랐죠. 그런데 월요일이 돼서 일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 군함이 이란 선박을 뭐 기관총으로 어떻게 해서 뭐 기관실을 뚫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안 열리죠. 미국이 지금 휴일이니까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미국 선물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식이 지금 비싸서 못 사겠다, 아니면 지금 너무 떨어져서 못 사겠다, 이 말은 자기가 그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2003년도에 사스라는 질병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 당시에 저는 회사에서 중국으로 교육을 파견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대상자로 선발이 돼서 중국 파견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교육이 다 끝나고 중국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사스라는 것이 터져서 중국 교육이 취소됐죠.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지금 진짜 제가 원했던 교육이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되는 그런 걸 겪었고, 우리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세계가 셧다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쟁을 할지 뭐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세계 정세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은퇴할지, 내가 내일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생길지, 이런 것들은 다 지나고 나서 그걸 알게 되는 거지, 단 한 치 앞을 구분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주식 투자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느냐, 이 질문은 사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타이밍은 없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S&P 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미국 나스닥 100이나 이런 지수 ETF에 투자를 권유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 없다.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산다라는 것은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개별 종목을 사서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주식에 몰입을 해야 된다. 공부도 해야 되고,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회사 실적이 어떤지, 그 회사 경영자는 지금 어떤 마인드로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변수는 안 생겼는지, 이런 걸 다 일일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뭐 20 몇만 원이 갔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지금 몇 년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식도 없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거를 공부할 시간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관심을 가진 거죠.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최근 한 4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중간에 기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거죠. 지금 S&P가 7천이다. 아, 고점이다. 고점인데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지만 만약 4년 4개월이 다시 지나서 S&P 500 지수가 1만을 돌파한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투자했을 때 4년 4개월 뒤에 다시 2배의 수익이 난다면 그럼 지금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무 때나 투자를 해도 된다. 단 그 투자하는 돈이 앞으로 한 4, 5년 동안은 쓰지 않을 돈이어야 됩니다. 남한테 빌릴 돈도 아니고 대출을 받은 돈도 아니고 그런 돈은 절대 주식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다만 내가 앞으로 많든 적든 4년 내지 5년 동안 이 돈은 안 써도 된다. 안 쓸 것이다. 그런 돈은 지금 바로 오늘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거를 다르게 설명하면 우상향하는 지수 ETF에 투자한다는 것은 나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가 올해 이제 68년생이니까 58이죠. 58인 저는 2026년 4월 20일 현재 제 인생에서 가장 늙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오늘을 보면 10년이나 젊은 나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P 500이 7천이다. 12,000에서 봤을 때 7천은 절반 수준이네. 뭐 요 정도 되는 거죠. 제가 3,900, 3,800, 4,000 여기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고점이다. 5,000이었을 때도 고점이었고 6,000이었을 때도 고점이었고 7,000이었을 때도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 은퇴하고 4년 4개월 동안 일체의 노동을 거부하고 뻘뻘대고 해외를 돌아다니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무언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답입니다. 만약 오늘 미국 S&P 500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억을 투자했다. 그런데 앞으로 한 4, 5개월 동안 그게 1억이 뭐 9천이 되고 8천이 될 수는 있겠죠.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4년 뒤에, 5년 뒤에는 지금보다 최소한 7, 80%는 상승해 있을 겁니다. 그게 기업의 기본 목적입니다. 우리가 경제학 교과에서 배웠던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본주의가 발달된 미국, 주주에 대한 책임이 강하게 퍼져 있는 미국에서는 경영자들은 오직 하나, 매출이든 이익이든 그런 건 중요치 않죠.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매출을 늘리는 것이고 순이익을 늘리는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일희일비는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승한다. 그리고 미국의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것, 뭐 그렇지만 앞서 있는 한 10개 기업의 비중이 많죠. 그게 S&P 500이라는 그게 500개 기업을 다 뭐 0. 몇 %씩 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지수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다 참여는 하고 있지만 한 상위 10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훨씬 크죠. 어쨌든 그런 걸 다 감안한다면 혹시 미국 S&P 500 ETF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무 때나 바로 지금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매월 조금씩 이렇게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매달 100만 원, 얼마씩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목돈이 있으면 한 방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목돈 4, 5년 동안 안 쓸 목돈이 있다면 한 방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생길 때마다 그때 사시면 됩니다. 이것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제 블로그에 글도 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돈 많고 강남에서 한 2,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사람 들으라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혹시 현직에 있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은퇴를 꿈꾸고 있는 돈은 많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한테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었고 은퇴하기 한 3년 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졌고 지수 ETF 투자를 통해서 정년보다 5년 일찍 은퇴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4년 4개월이 지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S&P 500 자산이 수익률이 한 98%, 9% 정도 됐다. 이런 거를 여러분하고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용기, 희망 충분히 꿈꿔도 된다. 괜찮다. 너무 좋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끔 이제 여행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서 솔직하게 이제 대화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대화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잘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그 첫째가 제가 일찍 은퇴를 한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집을 팔고 지금 월세로 사는 거. 그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한 결단 중에 그래도 가장 잘한 거다 이렇게 둘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넉넉하진 않지만 노동을 하지 않고 놀면서 은퇴 생활을 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아니면 2,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면 미국 지수 ETF에 투자를 하셔라. 나스닥 100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그 다음에 미국 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S&P 500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커버드 콜 ETF도 많은 금액을 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으로 하면서 월 분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은퇴를 할 쯤에 모든 사람들은 자산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30년을 다니면 내가 모아둔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30년 다니는 것에 대한 퇴직금은 생기죠.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많든 적든 퇴직금이 생깁니다. 그게 자산이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한 30년 정도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승진도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집이라는 자산은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 대출이 1억이 있든 2억이 있든 그렇죠? 그리고 30년을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거는 국민연금을 30년을 납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자산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런 자산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은퇴할 즈음에는 집이라는 자산, 퇴직금이라는 자산을 내가 금융자산으로 옮겨서 그걸 바탕으로 풍족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딱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SM 주식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디 술집에 가고 옆 테이블에서 맨날 주식 얘기. 그리고 뭐 할머니도 주식 얘기, 할아버지도 주식 얘기, 다 주식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실행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냥 남 얘기하듯이 그렇구나, 뭐 그런 일이 생겼대, 뭐 삼성전자가 얼마가 올랐대, 이런 얘기를 할 뿐이지 그렇게 밀도 있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후를 꿈꾸고 있다면,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주식에 투자를 하실 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아무리 3배가 올라가든 4배가 올라가든 하이닉스가 몇 배가 올라가든 개별 종목은 그만큼 일상을 무너뜨릴 우려가 높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오르내림에 내가 일일이 다 반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 있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개별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ETF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기왕에 ETF면 요즘은 뭐 한국 ETF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국 ETF를 선택을 하시든, 어쨌든 오래된 데이터를 보고 이 ETF가 지속적으로 중간에 부침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한 ETF인지, 그러면 그거를 선택을 해서 적금을 들듯이 꼬박꼬박 그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퇴할 즈음에 됐을 때 그 ETF의 일부를 커버드 콜로 옮겨서 월 생활비를 만들고 남는 거는 그대로 놔두는 거죠. 제가 S&P 500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나스닥 100하고 이런 것에 투자하고 있다가 은퇴를 하면서 이걸 다 팔고 S&P 500으로 전환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커버드 콜로 다시 전환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약간 후회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100% 지금 제 커버드 콜 말고는 100% S&P 500에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S&P 500하고 나스닥 100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골고루 섞어놨으면, 뭐 욕심이지만 그때 만약에 그렇게 섞어놨으면 제 자산이 한 조금 더 한 3배 정도는 불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지고 있었던 종목을 혹시나 해서 한 주를 남겨놓고 다 팔고 지금 S&P 500으로 옮겼는데, 그게 수익률이 한 180%, 19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너무 안전지향적으로 S&P 500에만 투자를 했는데, 커버드 콜이라는 것이 생길 줄 모르고 그렇게 이제 한 거고, 지금은 커버드 콜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만약에 은퇴를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미국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뭐 테크 탑 10 이런 종목에 골고루 투자를 하시고, 거기에 투자한 거는 평생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해보니까 좋습니다. 좀 지루하기는 하지만 지루한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행복한 은퇴를 계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은퇴 준비, 은퇴 생활,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여행가 깍두기였습니다.